서울의 작은 카페 창가에서 민수는 오래된 편지지의 마지막 줄을 써내려가고 있었다.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민수는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단풍이 바람에 흩날리며 떨어지는 모습이 그의 마음과 닮아 있었다. 42살의 나이에 그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는 냉정했다. 3개월에서 6개월.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를 고민했다. 그는 평생 바쁘게 살아왔다. IT 회사의 팀장으로서 야근과 출장에 치여 가족과 친구들과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특히 그의 아내 은정과 7살 딸 하영이에게는 늘 미안한 마음이 컸다. 이제는 정말로 안녕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구나. 민수는 작은 노트를 꺼내어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었다. 첫 번째는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 두 번째는 오래된 친구들과 화해하는 것, 세 번째는 하영이에게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추억을 남겨주는 것이었다. 카페의 따뜻한 조명 아래서 민수는 천천히 편지를 완성해 나갔다. 각 문장마다 그의 진심이 담겨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깊은 애정이 스며들어 있었다. 저녁 식탁에서 민수는 은정과 하영이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하영이는 새로 배운 피아노 곡을 자랑하며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은정은 오늘 있었던 직장 일을 나누고 있었다. 아빠, 내일 학교에서 가족 그리기 숙제해야 해. 아빠도 그림에 넣을 거야. 하영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민수는 딸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떻게 이 아이에게 그리고 은정에게 이 잔혹한 현실을 말할 수 있을까? 은정아, 하영아, 아빠가 너희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은정은 민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직감적으로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음을 느꼈다. 하영이는 여전히 밥을 먹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민수는 말을 잇기 어려워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은정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그녀는 이미 남편의 말을 통해 어떤 소식이 올지 예감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말기암 진단을 받았어. 시간이 많지 않대. 그 순간 식탁 위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은정의 수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하영이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부모의 표정만을 번갈아가며 바라보았다. 아빠가 아픈 거야? 하영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딸을 품에 안으며 눈물을 참으려 애썼다. 은정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의 평범했던 일상이 이 한순간으로 인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진실을 알게 된 후 일주일이 지났다. 은정은 처음의 충격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하영이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빠가 아프다만큼은 알고 있었다. 민수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남은 시간을 온전히 가족과 함께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는 매일 아침 하영이와 함께 산책을 했고 저녁에는 은정과 함께 오래된 사진을 보며 추억을 되새겼다. 여보, 우리 신혼여행 때 사진이네. 은정이 오래된 앨범을 넘기며 말했다. 그때 그들은 얼마나 젊고 희망에 가득 차 있었던가. 그때 너는 정말 예뻤어. 지금도 그렇지만.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바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은정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다. 민수는 하영이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매주 하나씩 딸과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첫 번째 주에는 함께 케이크를 만들었고 두 번째 주에는 놀이공원에 갔다. 아빠,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다음 주에는 뭐 할 거야? 하영이가 놀이공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었다. 하영이가 하고 싶은 거 있어? 아빠와 함께 하는 거면 뭐든지 좋아. 하영이의 순수한 대답에 민수는 마음이 뭉클해졌다. 이 소중한 순간들이 얼마나 남지 않았는지를 생각하니 더욱 간절해졌다. 그는 또한 은정과의 시간도 소중히 여겼다. 함께 요리를 하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었다. 민수는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대학 동기 정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10년 전 작은 오해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진 후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던 것이다. 여보세요. 정훈아, 나 민수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수야? 오랜만이다. 갑자기 무슨 일이야?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할 이야기가 있어. 그들은 대학 시절 자주 가던 작은 술집에서 만났다. 10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의 얼굴에 흔적을 남겼지만 옛 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사실 내가 많이 아프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정훈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다. 그는 오랜 친구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다. 그때 우리가 다퉜던 일, 정말 사소한 거였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 안 한 게 바보 같았어. 정훈이 먼저 말했다. 나도 그래.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학 시절의 추억들, 지난 10년간의 각자의 삶,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을 나누었다. 민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오래된 친구들과 하나씩 화해해 나갔다. 직장 동료였던 상현이, 군대 동기였던 태웅이. 각각의 만남은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사람은 결국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구나.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혼자 중얼거렸다. 민수는 하영이를 위한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딸이 성장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열어볼 수 있는 편지들을 미리 써두는 것이었다. 하영이의 1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중학교 입학을 축하하며 첫 번째 시련을 겪었을 때 결혼하는 날. 각각의 편지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조언이 담겨 있었다. 또한 그는 하영이와 함께 시간 캡슐을 만들기로 했다. 하영아, 우리 특별한 상자를 하나 만들까? 어떤 상자요, 아빠? 하영이가 커서 아빠를 그리워할 때 열어볼 수 있는 상자 말이야. 하영이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빠와 함께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았다. 그들은 함께 예쁜 상자를 골랐고 그 안에 들어갈 물건들을 하나씩 선택했다. 민수가 하영이에게 처음 사준 인형, 함께 찍은 사진들, 하영이가 아빠를 위해 그린 그림들, 그리고 민수가 직접 녹음한 동화책 읽어주는 목소리. 아빠, 이 상자 언제 열어봐요? 하영이가 아빠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열어봐도 돼. 민수는 또한 하영이에게 피아노를 더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비록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가르쳐줄 수 있었다. 아빠, 이 곡은 너무 어려워요. 괜찮아, 하영아. 천천히 하면 돼. 아빠가 있을 때 많이 가르쳐줄게. 하영이는 아빠의 말에 담긴 깊은 의미를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다는 것만큼은 알고 있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수의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지만 그의 의지는 여전히 강했다. 그는 은정과 함께 내년 사계절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봄이 되면 하영이와 함께 벚꽃 구경을 가자.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그 공원 말이야. 여름에는 바다에 가서 모래성도 쌓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가고, 겨울에는 은정은 말을 잇지 못했다. 민수가 다음 겨울을 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겨울에는 하영이와 함께 눈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크리스마스 케이크도 함께 만들고. 민수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는 매 계절마다 하영이가 할 수 있는 특별한 일들을 계획했다. 봄에는 화분에 꽃씨를 심고, 여름에는 수영을 배우고, 가을에는 낙엽 책갈피를 만들고, 겨울에는 스케이트를 타는 것들이었다. 내가 없어도 하영이가 계절마다 이 일들을 하면서 아빠를 기억했으면 좋겠어. 은정은 남편이 세심한 계획에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족을 위해 생각하고 있었다. 민수는 또한 각 계절에 맞는 편지들을 미리 써두었다. 하영이가 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빠로부터 받는 편지를 통해 계절의 변화와 성장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했다. 아빠의 사랑은 사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거야. 그는 편지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적었다. 첫눈이 내렸다. 민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의 하얀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몸은 많이 약해졌지만 마음만은 평화로웠다. 은정과 하영이는 매일 병원에 와서 그와 시간을 보냈다. 하영이는 아빠를 위해 새로 배운 피아노 곡을 연주해 주었고, 은정은 옛날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아빠, 눈이 정말 많이 내려요. 퇴원하면 우리 눈사람 만들까요? 하영이의 순수한 질문에 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딸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진실을 말하기에는 하영이가 너무 어렸다. 그래, 하영아. 아빠가 좀 더 나으면 함께 만들자.
그날 밤 민수는 마지막 편지를 썼다. 은정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사랑하는 은정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은 이제 정말로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뜻이겠지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편지에는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한 감사와 하영이를 잘 키워달라는 부탁,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의 대학 친구들이 모두 병원에 찾아왔다. 정훈, 상현, 태웅. 모두들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무겁지 않았다. 우리 대학교 축제 때가 생각나네. 민수 이 자식이 노래 진짜 못했었는데. 정훈이 농담을 던졌다. 지금도 못해. 민수가 웃으며 받아쳤다. 친구들과의 마지막 시간은 웃음과 추억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안녕이라는 말 대신 다음에 또 만나자라고 말했다. 민수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의료진들은 조용히 준비를 했고 가족들은 그의 곁을 지켰다. 은정아, 하영아, 고마웠어. 민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그는 아내와 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아빠, 어디 가시는 거예요? 하영이가 물었다. 그제서야 그녀는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아빠는 멀리 여행을 가야 해. 하지만 하영이 마음속에는 언제나 있을 거야. 언제 돌아와요? 민수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그는 딸을 끌어안으며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 하영아, 아빠가 없어도 씩씩하게 자라야 해. 엄마 말씀 잘 듣고 피아노도 열심히 연습하고. 아빠는 언제나 하영이를 사랑해. 은정은 눈물을 참으며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보며 지난 모든 시간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나누었다.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여보.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땅에 쌓여가는 모습처럼 민수의 생명도 조용히 평화롭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순간 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안녕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에 만족했다. 오후 3시 15분, 민수는 가족들의 사랑에 둘러싸인 채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고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다. 1년 후 봄이 다시 찾아왔다. 은정과 하영이는 민수가 계획했던 대로 벚꽃이 만개한 공원을 찾았다. 하영이는 이제 아빠가 어디로 갔는지 이해하게 되었지만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엄마, 아빠가 말한 대로 벚꽃이 정말 예뻐요. 그렇구나. 아빠가 이 모습을 보시면 기뻐하실 거야. 하영이는 아빠가 남겨둔 시간 캡슐에서 봄 편지를 꺼내어 읽었다. 사랑하는 하영아, 벚꽃이 피는 계절이 되었구나. 이 꽃들처럼 하영이도 아름답게 자라고 있겠지. 편지를 읽는 하영이의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났다. 아빠는 비록 곁에 없지만 여전히 그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은정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편지를 가끔 꺼내어 읽었다. 그때마다 그녀는 새로운 힘을 얻었다. 혼자서 하영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민수의 사랑이 그들을 지탱해주고 있었다. 하영이는 피아노 실력이 많이 늘었다. 아빠가 가르쳐준 곡들을 완전히 마스터했고 새로운 곡들에도 도전하고 있었다. 연주를 할 때마다 아빠가 옆에서 박수를 쳐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빠, 저 이제 이 곡도 칠 수 있어요. 하영이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여름이 오면 하영이와 은정은 바다에 갔고 가을이 오면 단풍 구경을 했으며 겨울이 오면 눈사람을 만들었다. 민수가 계획했던 사계절의 약속들을 하나씩 지켜나가며 그들은 그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정훈을 비롯한 민수의 친구들도 정기적으로 은정과 하영이를 찾아와 안부를 물었다. 민수가 만들어준 인연의 고리는 그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갔다. 5년이 지난 후 하영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졸업식 날 그녀는 아빠가 미리 써둔 편지를 열어보았다. 하영아, 초등학교 졸업을 축하해. 아빠가 없어도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편지를 읽으며 하영이는 울지 않았다. 대신 환하게 웃었다. 아빠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다. 아빠, 저 정말 많이 컸죠?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만큼요. 하영이의 목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하늘로 향했다. 어디선가 민수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제대로 보내드리는 것.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와 축복의 과정이었다. 민수가 남긴 사랑의 메시지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정과 하영이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따뜻하게 빛날 것이었다.